네, 이풀 김쌤입니다. 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교시 세 문제 26번 그리고 29번, 30번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교시하고 2교시가 사실 이제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교시 듣고 바로 지금 2교시 볼 건데, 자, 화이팅 하시고, 요게 이제 30번이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내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형식으로 간단하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나바조는 그 북미 대륙에 있는 그 부족 원주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원주민 부족 출신의 화가야. 이 사람이 태어났지. 이건 PP로 잡아두시고,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것은 who were 생략돼 있겠다. 자, 이 애리조나에 있는 요 지역에서 태어났어. 자, 고르면은 알려져 있어. be known as, 우리가 잘 아는 거다, 그지?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와우, 미국식 인디언 그 원주민이지. 여기서 인디언에 미국의 원주민 예술의 피카소로 알려져 있어. 그만큼 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자,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당연히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처럼, 자, 그는 그림을 그렸어. 어린 나이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는 be encourag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라고 격려받았다. 그의 관심을, 예술 분야에 있는 그의 관심을 기르라고 격려를 받았어.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자, eventually led to. 그럼 여기에서 위치의 선행사 누굴까? 그렇지, 그의 관심이겠지. 예술에 대한 그의 관심이 결국에는 이어졌다. 무엇으로? 이 장학금으로 이어졌어. 무엇에? 멕시코시티 대학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자, 이 장학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나바조 부족 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됐지? 뭐 장학금도 받았다. 그래서 대학 다녔다. 자, 고르면은 뉴멕시코로 이사를 갔고, 뉴멕시코는 미국에 있습니다. 멕시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나바조 갤러리를 오프닝 열었어. 현재 분사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래? 여기가 그렇지 본동사니까 여기는 그렇지 준동사가 와야 된다. 자, 1968년도 타우스에서 나바조 갤러리를 열게 된다. 자, 그 갤러리는 최초의 원주민 원주민 미국인이 소유를 한 예술 아트 갤러리였다. 됐지? 어이가 없는 1973년도 1973년에 자, 그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술가였다. 자, and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대명사와 접속사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그의 작품은 진열되었다, 보여졌다. 어디에서? 자, Masterworks from the Museum of American Indian 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졌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자, 인디언 익스비션에서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네. 전시회. 자, 이 전시회가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생략돼 있어? which was가 생략돼 있겠지. 자, 열렸다, 개최됐다. 어디에서?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City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요 박물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이 진열되었다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 작품이 진열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당시에는 여기 진열되어진 작품들이 다 죽은 사람이었겠지. 죽은 사람들의 작품을 내거는데 얘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술가였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됐나? 일치불일치해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잡아두시고, 자, 고르면의 작품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받았다. 멕시코 사회 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뭐와 같은? 디에고 그리고 다비드 이 사람과 같은 현실주의자들, 사회 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
그의 그림 중 많은 그림들이 집중을 한다. 여기가 동사죠. 자, 어디에? 나바조 여성과 그리고 그녀들의 역할, 어디에서? 나바조 국가 내에서, 자, 여성들의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relate to,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relate to까지 같이 잡아야 되겠지.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 됐지? 그러니까 A, B, and C 이렇게 잡아지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는 74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요. 자, 뉴멕시코 주지사인 빌 리처드슨은 자, 명령했다. 뭐 하라고? 국기를 자, 명령했는데 여기 to be 생략돼 있다 보시면 돼. 자, flown 날리도록 명령했다. 밤만 내려온 채, 이게 조기개항이지. 조기개항. 자, 조기개항을 하도록 시켰다. 그를 기리기 위해서. 됐나? 그만큼 이 사람이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던 예술가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국기를 조기개항한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되겠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에 멕시코 사회 사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4번 틀린 거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쭉쭉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자,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문은 조금씩 난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지? 자,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걸 잘 잡아야 돼. 글 중심의 이론이야. 글 중심의 이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을 볼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지 않고 그 글 자체, 그 내용상에 있는 글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한참 읽었다.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문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글 중심의 이론, 지배했던, 언제, 요렇게 그려야지. 20세기 초반 문학 비평을 지배했던 텍스트 중심의 또는 글 중심의 이론은, 여기가 동사, 최소의 관심을 두었다. 독자의 역할에는 이랬다. 자, 여기에서 그림 잘 잡아. 왜 독자의 역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냐면 독자는 주관적 해석을 하게 돼 있고 이 독자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작품을 평가를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독자의 역할에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최소의 관심을 두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관성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시키려고 했다라는 얘기다. 되겠나? 오케이. 내가 뭘 다 알겠어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그냥 내가 그냥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딴지 거지 마시고. 오케이. 자, 문학 작품의 의미는 발견이 되어질 것이었다. 어디에? out there, 바깥쪽에서, 어디 안에서, 즉 페이지 안에 있는 단어, 바로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질 것이었다.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이겠노? 얘가 바로 글 중심, 텍스트 중심의 비판주의였단 얘기야. 여기 out there는 뭐 바깥쪽이 아니고 그걸 바로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지. 페이지에 있는 단어에서 그 문학 작품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됐지? 자, unlike는 뭐뭐는 달리, 초기의 전통들과는 달리 뭐를 채택을 한 현재 분사로 해서 여기에 뭐 쉽게는 which, were 이거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겠지. 가장 쉽게는 문학의 글에 대한 인간적인 또는 통합적인 접근을 채택한 이전의 전통과 달리, 이것도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 20세기 초반의 그 비평가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냐면 독자는 제외시키고 글 중심으로 비평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전통적 기법은 글이
글도 뭐 중요하겠지만 인간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했을 거고 또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을 거야. 문학의 글에 그 글만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채택을 한. 됐니? 그 초기의 전통과는 다르게. 알았어? 나 국어쌤 아니야. 여기에서 최대한 그렇게 잡는 거야. 통합적이란 얘기를 뭐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나는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그냥 생각하라고. 반대로. 글에만 집중하는 20세기 초반의 비평주의와 반대되는 게 전통일 거고, 그럼 얘들은 글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더 뭔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그와 같은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전통과는 다르게. 됐니? 오케이. 소위 말하는 1940년과 50년대의 새로운 비평가들, 신비평가들은 주장을 했어요. 무엇에? 자치성에. 무엇에? 그 작품 그 자체의 자치성을 주장을 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작품은 작품으로만 봐야 된다. 그 배경이나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작품 그 자체의 자치성을 주장을 했다. 되겠나? 그 작품만을 봐야 됐다. 되겠어? 자, which 주격관계 대명사 되겠고 그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줍니다. 자, 이것은 그 작품은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고 체계적인 독서와 세부적인 글의 분석을 통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글을 체계적으로 읽고 그 글의 내용을 분석을 한다는 얘기지. 배경 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됐어? 오케이. 자, 전기, 인성, 그리고 의도, 작가의 의도, 문화, 역사적인 맥락, 이 모든 게 전통적인 방식에서 얘기하는 통합적인 접근인 거야. 되겠어? 이게 통합적인 거잖아요. 다 보잖아, 지금 다. 이것은 중요했다. 근데 어떻게 중요했어? 덜 중요했다. 뭐보다는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이게 전통적 사고방식이고 이쪽이 신비평가들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야. 내적인 일관성, 그리고 암시, 그리고 이 아주 현명한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할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아주 좀 현명하게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했다. 그러니까 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글의 내용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지. 되겠어? 자, 그리고 실증주의적 성공으로부터 온 어떤 힌트를 받아들이면서, 실증주의가 뭐냐면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실증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증주의적 성공을 다른 분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에서도 배경을 보지 말고 그 글 안에서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실증주의적 성공을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그 실증주의에서 온 어떤 힌트 등을 잡아서 받아들여서 이 시대의 문학 비평가들은 만들었다. 뭐를? 독서를 뭐로? 여기가 목적격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뭐 함으로써?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문제가 되는 요소를. 그게 뭐냐면 독자야, 독자. 왜냐하면 독자는 주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읽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독자라는 요소를 문학 그 평가 과정에서 제거를 하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되겠어? 오케이. 자, 여기서 confuse라고 되어 있는데, confuse는 지금 여기서 본동사로 지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어가 있다고. 동사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준동사로 가야 되겠지? 준동사로 가려면 여기가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ing로 가는 게 맞겠지. 자, 그것의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효과와 되겠네. confuse A with B니까 그것의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인 효과와 그 작품을 혼돈을 하면서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 아이고 여기가 주어네. 여기가 주어. 그럼 여기가 동사지. 이거는 삽입이네. 삽입. 그들이 주장하건대 이
비평가들이 주장을 하건대 작품과 심리적, 감정적인 효과를 헷갈리는 것은 결국 구성을 한다. 감정적인 오류를 구성한다. 감정적 오류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감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 즉 작품과 심리적, 감정적인 효과를 헷갈리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감정적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자,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왜곡시키는 상대주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주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이거 상대주의는 뭐고? 읽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상대주의적 해석이고 사람들마다 다 읽는 게 주관적이니까 주관적인 믿을 수 없는 주관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런 주관주의와 상대주의로 이어지는 감정적 오류를 낳지 않으려면 글만 따져야 된다는 거지. 글 속에서, 작품 그 글 속에서만 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주제는 독자를 제외하고 오직 작품의 텍스트에 집중했던 신비평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또는 신비평가들은 독자를 제외하고 오직 작품의 텍스트에만 집중을 했다. 되겠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요게 좀 어려워.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조금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좀 해볼게. 자, 민주주의의 헌법은 전통에 묶여 있지 않다. 여기 이제 묶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전통에 묶여 있지 않다. 민주주의의 헌법은 전통에 묶여 있지 않다. 그럼 전통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땡땡해서 그것은 헌법은 앞을 본다. 뭐뿐만 아니라 뒤를 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뒤도 보고 앞도 본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진보적 성향을 띈다라는 거지.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까지를 딱 봤을 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좀 뒤로 가야 됩니다. 자, 예를 보면 숙고 민주주의, 민주주의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깊이 한 이 말이겠죠. 심사숙고하는 민주주의자들은 원하기 때문에 뭐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뭐를 확실하게 하느냐? 통치죠. 통치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로우려면 무언가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한다. 뭐 하는 것을 그 자체로야. 전통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거부한다. 되겠나? 자, refus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요거 하나 잡아두고.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보면 아까 봐라. 전통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왜? 헌법은 제일 첫 번째 문장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전통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헌법은 자, 만든데 있은 여기서 가목적어, 대디아가 진목적어 이 정도의 문법은 잡아 두시고 가야 된다. 그럼 대디아를 좀 더 가능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대체 여기가 목적격보. 대디아를 좀 더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자, 뭘 보기 위해서 말이 되어지는 것 on their behalf. 원래는 on one's behalf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대신해서거든. 그들을 대신해서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전통의 뒤를 볼 것이다라는 점을 보다 더 가능하게 만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선생님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헌법은 전통에 얽매여 있지 않다. 전통에 얽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따르지는 않겠지 단순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의 이면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보게 되면 전통 뒤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통의 이면을 보는 거지. 전통 그 자체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전통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 이면의 의미를 사람들은 볼 것이다. 그러한 점을 민주주의 헌법이 가능하게 한다.
되겠니?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해석에는 그들을 위해서라고 돼 있어. 그럼 그들을 위해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겠노? 전통. 그러니까 전통의 이면을 보고 그들은 비록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전통에서 무엇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 전통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의 이면을 살펴볼 거다. 전통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전통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 전통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여기서 아마 다 얘기할 거야.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의 이면을 보고 우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전통에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민주적 헌법이 되겠나? 요게 선생님이 이해를 한 거야. 자, 비슷한 이유에서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개인들, 즉 시민 또는 시민의식은, 여기서 시민으로 합시다. 시민은 기존의 선호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잘 봐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문화의 이면을 보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맞지? 말이 되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하게 돼.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려고 했다. 그것처럼 기존의 선호도, 뭐 한국이면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예전에 개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그 개고기를 먹는다. 더우면 뭐 개고기를 먹는다. 이와 같은 선호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기존의 생각을 무엇으로써?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서, 또는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지. 되겠어? 선호도를. 자, 이렇게 심사숙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개인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 둘 다에서 그 헌법이 다루는 그 심사숙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선호도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선호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선호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종종 뭐 하는 거야? 바꾸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한 선호도와 믿음을 자유대로. 되겠지? 뭐 함으로써? 그들을, 그럼 여기서 그들은 뭐야? 선호도하고 믿음이겠지. 선호도와 믿음을 어디에 대상이 되게 한다? 이성적인 주장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우리 전통에서의 어떤 선호도나 어떤 믿음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이 옳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옳지 않다면은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고. 되겠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 헌법이다. 자, 같은 이유에서 심사숙고한 민주주의자들은 인정한다. 뭐를? 사회적 관행을 인정한다. 아니지. 이 사람들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은 이유니까 사회적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개념에서. 그게 안 받아들인다가 돼야 돼. 그러니까 disapproving 하든지 우리 책에서는 skeptical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다. 자, 이 관행들은, 요건 주격관계 대명사. 자, 만든데 뭐를? 선호도를 만들어.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의 선호도를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요게 inculcate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입하는 거잖아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 믿음은 어떤 건데? 위협을 할 수 있다. 자유로운 평등한 시민의식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선호도, 그리고 선호도를 만드는 사회적인 관행에
의심을 한다. 되겠어? 오케이. 자, 민주주의 헌법은 그래서 만든다. 어떤 구조를 만들겠노? 추론되잖아요. 자유롭게 그 문화와 믿음과 선호도를 내 스스로 수정하고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지. 그래서 뒤에는 보면 촉진을 할 구조를 만드는 거야. 자유를. 어디에서? 선호도의 형성에서. 됐지? 무엇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happen to have, 가지게 될, happen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다.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선호도가 뭐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호도의 구성이나 형식에서 또 선호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자유를 촉진하는 구조를 이 민주주의 헌법이 만든다 이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민주주의 헌법은 문화와 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그 선호를 또는 그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도 좀 어려웠고 30번도 개념이 어려웠는데 선생님의 어떤 자의적 해석이 좀 들어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신 부분과 선생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면 그것은 선생님하고 하고 나서 얘기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2교시 연결해서 30번까지 확인했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늘 그런 것처럼 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 100점 맞아라.